반갑습니다. 유비리서치 이충훈입니다. 오늘은 애플의 OLED가 들어가는 프로덕션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삼성전자와 화웨이, 그 다음에 중국의 몇몇 업체들로부터 폴더블 폰이 나왔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애플은 왜 폴더블 폰을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애플은 폴더블 폰보다는 폴더블 노트북으로 제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OLED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폴더블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애플의 로드맵, 그리고 애플이 앞으로 생산하고자 하는 폴더블 노트북의 기본적인 사양에 대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시는 것은 제일 위에 사진 두 장은 이미 시판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 그리고 플립입니다. 그 다음 밑에 사진 세 장은 폴더블 OLED를 만들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준비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우선 삼성 디스플레이는 기존에 한 번 접는 폴딩 방식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소형 디바이스에서 S 폴드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제품은 Z 폴드라고 하는 것도 있고 G자 모양을 만든 G 폴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G 폴딩이란 것은 안으로 이렇게 두 번 접히는 것이고, Z 폴딩이란 것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Z자 모양이 되는 것인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삼성의 첫 글자 S를 따서 S 폴더블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 접는 방식의 제일 왼쪽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모양처럼, 예를 들면 화면이 양쪽에 있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운데 것도 있고, 오른쪽은 이제 우리가 안팎으로 접히는 형태의 제품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 소개를 드리는 사진들은 최근까지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전시회 제공한 사진들입니다. 먼저 위에 두 장과 그 다음에 왼쪽, 아래 왼쪽에 있는 것은 다 비슷한 제품들인데 다 Z 폴딩에 해당되는 것이고, 아까 S 폴더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얘는 사이즈가 좀 크기 때문에 보통 12인치 정도, 일반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태블릿 PC까지 김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올해 CES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프라이빗 부스에서 제가 제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직접 보고 만져보고 한 것인데, 오른쪽 것은 큰 사이즈죠.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안쪽으로 두 번 접히는 Z자가 아니고 G자입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만져봤을 때는 현재 플립을 한 번 더 접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이 너무 이뻤어요. 기존에 나와 있던 이거 폴더블이라든가 G 폴딩 보드는 얘가 훨씬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모갑이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정도면 충분히 살 것 같다는 느낌이 오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물론 오른쪽과 조금 크게 보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스마트폰도 대체할 수 하고, 한 가지 제품으로서 제 일반 업무도 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우수한 용도의 제품이 될 것으로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개를 해드릴 부분은 노트북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전시하는 플렉스 노트란 것인데, 자, 자세히 보시게 위가 화면이고 밑에 키보드가 있는데, 키보드 위에 보면 또 그래퍼가 보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 밑에 면도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인데 우리가 하나를 통째로 쓸 수도 있고, 또는 이분할해서 이렇게 키보드 자판을 배열하는 것이죠. 스마트폰에서 문자 입력할 때 자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래쪽은 햅틱이 들어가면 훨씬 좋겠죠. 터치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플렉스 노트란 것은 자세히 보시면은 상부와 하부의 이연매가 끊어진 게 없죠. 이게 플렉스블 노트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미 LG 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 이미 시켰습니다. 폴더블 OLED 랩탑인데, 이거는 이미 이제 띵크패드에 들어갔죠. 두 개 다 사이즈는 17인치가 되고, 반으로 접었을 때는 LG 디스플레이는 12인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도 아마
비슷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제공한 이제 R값 밴딩 레디어스는 2.5mm입니다. 현재 스마트폰에서는 1.5mm 정도가 사용하고 있는데, 노트북인 경우는 좀 더 크기 때문에 여유가 있고, 또 너무 작으면은 큰 이제 UTG를 사용하게 되면 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2.5mm 정도를 사용을 해서 샘플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애플이 앞으로 향후 판매할, 그리고 이전에 판매했던 OLED가 들어가는 제품의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과거를 보게 되면은 워치를 2015년에 처음으로 OLED가 들어가는 것을 했죠. 이때는 LTPO라는 게 세계 최초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도 LTPO가 들어간 제품이 있습니다. 물론 이 제품은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만 공급하는 고급 기종이죠. 프로 맥스에는 이 LTPO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 LTPO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LTPS 플러스 옥사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TFT 구조는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옥사이드 TFT가 하나의 스위칭 TR 또는 T1, 우리 T2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들어감으로써 소비 전력을 리키지, 우리가 누설 전류를 줄이기 때문에 구동시킬 때 소비 전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LTPO를 사용하게 되면 가변 주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1Hz로 구동할 수도 있고 120Hz도 구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지 화상,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신문을 읽는다라든가 또 문서를 볼 때는 화면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이때는 1Hz로 돌리게 되면 그만큼 구동을 하는데 들어가는 소비질이 줄어듭니다. 반면에 우리 게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요구하죠. 이때는 120Hz 씁니다. OLED 120Hz는 LCD 240Hz랑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보게 되게 되면은. 그런데 이 OLED가 120Hz를 돌리기 위해서는 기존 LTPS는 안 되고 반드시 LTPO랑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넥스트로 준비되고 있는 것이 태블릿 PC입니다. 이게도 마찬가지 백플레인, 우리 TFT에 해당되는 뭐 LTPO가 들어가는데, OLED는 텐덤 구조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우리 RGB를 우리가 세퍼레이션해서 RGB 한 층이 들이는데, 얘를 두 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RGB를 두 층을 사용하게 되면 효도가 훨씬 좋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효도를 기존의 스마트폰에 쓰는 것보다 1.5에서 2배 정도 더 내기 위해서 LTPO를 사용하고, 우리 텐덤 OLED를 사용하고, 마찬가지 LTPO를 쓰기 때문에 게임이라든가 영화를 보는 훨씬 좋죠. 자, 그 다음에는 2024년 또는 2025년 사이인데 VR을 합니다. 여기는 마이크로 OLED라는 걸 사용하는데, 사실 이제 VR은 우리가 마이크로 OLED가 아닌 우리 OLED 스마트폰이라든가 LCD를 우리 장착을 한다, 이런 것도 이미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이번에 이제 마이크로 OLED를 사용하는 애플의 프로덕션 로드맵 개념은 제가 이 앞에 유튜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 교육용 이런 게 아니고 모니터를 대체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린 내용인데 폴더블 노트북입니다. 이것은 2026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OLED는 이제 폴더블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폴더블, 애플이 준비하고 있는 폴더블 노트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사이즈는 20.25인치입니다. 이제까지는 뭐 17인치 정도까지가 되었었는데, 얘는 20.25인치가 되고 접었을 때는 14인치입니다. 기존의 폴더블 노트보다 사이즈가 훨씬 크죠. 그리고 TFT는 LTPO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겠는데, 커버 윈도우는 뭘 쓸 것이냐. 커버 윈도우는 우리가 UTG라는 것은 울트라 핀 글래스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폴더블 폰에 사용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업체들은 CPI라고 칼라리스 폴리 이미드라는 걸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예상했을 때 UTG가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우리가 삼성 디스플레이 공급되고 있는 UTG는 2세대 370, 470 유리기판을 카팅을 합니다. 카팅을 사용하는데, 얘는 카팅을 하게 되면은 반을 자르면 17인치가 돼요. 그래서 이게 20.25인치를 쓰게 되게 되면은 단점은 한 장밖에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재료비가 올라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CPL을 쓰면 간단해요. 여기는 필름이기 때문에 재단하기 편합니다. 그런데 CPL을 쓸 경우에 이렇게 큰 사이즈가 되면 우리가 라미네이팅이라고 우리가 필름하고 이렇게 붙이게 되는데, 붙이고 난 후라도 사이즈가 커지면은 좀 이렇게 우리가 한국말로 운다고 그러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우는 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싸지만 그게 이제 단점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코닝이라는 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이 업체는 굉장히 돈이 많고, 그리고 로얄청은 비싸도 사쓰는 층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애플의 노트북에 대체적으로 400만 원 정도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UTG를 한 장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원가 부담은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UTG 또 다른 장점은 이렇게 굉장히 반짝거리는 느낌, 그리고 이런 이제 우리가 고급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고급감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카바 윈도우로서는 제가 예상하는 것은 애플에서 UTG를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예상 발매 시기는 2026년입니다. 그리고 공급 업체로서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은 초기 이제 개발 단계에 있지만 이 두 회사는 지금 애플 향으로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LTPS와 LTPO, 그리고 우리 옥사이드 TFT가 있어요. 사실 우리 태블릿 PC에는 애플이 원하는 게 LG 디스플레이는 LTPO를 요구를 하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 옥사이드 TFT를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옥사이드 TFT는 이제 공정수가 훨씬 적습니다. LTPO에 비하면은. LTPO가 가장 많고, LTPS, 옥사이드 순으로 공정수는 적은데, 이게 공정수라는 우리가 마스크라고 우리 하는 게 있어. 마스크를 몇 장 쓰느냐로 이야기하는데, 마스크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투자비가 적고 공장도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재료도 적고 사람도 적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제조 비용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태블릿 PC는 옥사이드를 해달라고 하지만 노트북에서는 이게 LTPO로 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LTPS는 가장 기본적인 구동, LTPO는 가변 주사가 가능한데, 이 옥사이드 TFT를 쓰게 되면은 보시면은 우리가 외부 조도란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직사광선, 위에서 직하로 내려오는 광선을 본다 그러면은 이 밑에 부분하고 위에 부분은 광이 닿는 광량이 달라져요. 근데 이 옥사이드 TFT는 외부 광에 의해서 우리 문틈 전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우리가 톤온 볼테이지도 있고, 이거는 스리솔드 볼테이지라고 하는데, 얘가 조금 미묘하게 변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각도에서는 옥사이드 TFT 사용해도 괜찮은데, 이게 만약에 노트북처럼 이게 상판과 하판이 각도가 달라지면은 상판과 하판이 구동이 미묘하게 바뀔 수가 있어야 그래 되면은 결국은 상판과 하판을 이게 드라이버 IC를 별도로 따로따로 우리 붙여서 듀얼 구동을 해서 두 번을 해야 돼요. 별도로 구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래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연결감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 들어가는 폴더블 노트북은 LTPO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애플의 OLED 프로덕트 로드맵을 말씀드렸는데, 애플은 워치에서도 시작을 해서 아까 스마트폰하고 태블릿 PC하고 그 다음에 폴더블 이게 노트북을 하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나중에 이제 현재 모니터는 LCD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IT에 해당되는 태블릿 PC 그리고 노트북 그리고 모니터는 VR로 대체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VR로 모니터를 대체를 한다 그러면 시간은 많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추후에 4년 정도 뒤에 시작하지만 앞으로 그 이후로 10년 뒤쯤 되게 되면은 지금 젊은 세대, 영한 세대, 10대나 20대에서는 아마 VR로 지금 게임을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니터를 쓰는 것보다는 VR로서 모니터를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익숙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와 같은 이제 나이를 좀 드는 사람들, 야, VR이 말이 돼? 얼마나 불편한데 머리에 쓰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젊은 세대가 된다 그러면 VR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어러블, 워치가 우리가 웨어러블 디바이스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휴대폰은 우리가 모바일 디바이스, 우리가 손에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태블릿 PC, 그 다음에 노트북, 모니터, 우리 IT 제품이라 그러는데 TV를 제외한 이러한 핵심 제품 영역에서 애플은 OLED 산업을 리드하는 업체로서 OLED 산업을 이렇게 스포트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UB 리서치 이충훈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